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92쪽에 농촌 지도 계획의 의. 자, 우리가 이제 농촌 지도를 하기 위하여 자,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 지도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농촌 지도의 전 과정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일단은 이 농촌 지도 계획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실태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태를 파악한 후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겪어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농촌의 지도 과정, 이 과정도 보통 마찬가지로, 실태 파악, 그죠? 실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실천 계획, 과제 계획이죠. 이건 과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실천하겠다라는 실천 계획, 거기에 대한 평가의 과정을 겪어나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순서를 출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첫째, 이제 과제 계획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교재 과제 계획. 뭐 과제 계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 교재의 과제 계획이 뭐냐? 자, 농촌 지도를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요 과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이 어떤 결론을 짓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설정하는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설정하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목적 설정에 관한 내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하여 중요한 과정이다, 핵심되는 계획의 과정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목적을 설정하는 과정, 이렇게요. 목적을 설정하는 과정, 설정하는 계획,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죠? 핵심이 되는 계획 또는 과정,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런 어떤 평가죠. 그리고 이런 것을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니까 관계 계획이라고도 하고 과제 계획인데 이것을 과제 계획이라고도 하고, 그죠? 목표를 설정하는 거니까 설정 계획, 설정, 이런 어떤 표현법도 쓰고 있습니다. 과제 계획의 개념 정의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고 핵심되는 요소고, 이것을 과제 계획이라고도 표현한다. 그죠? 또 관계 계획이라고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계획, 그죠? 관계 계획 또는 설정,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과제 계획, 관계 계획. 그런데 이제 요 과제 계획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어떤 실천 계획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실천 계획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천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목적 달성이 나왔으니까, 목적 설정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사업을 끌어나가고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 실천 계획은요, 실천 계획은 어떻게 사업과 활동을, 그죠? 사업과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이냐에 대한, 그죠? 사업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어디서, 언제, 누가,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러한 실천 계획을 또 다른 말로 자, 실행 계획이다. 자,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죠. 자, 실행 계획이라고 자,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가 계획이 나오죠. 자, 세 번째 평가 계획이 나오는데 이러한 이 평가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러한 과제 계획, 자, 실천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세우는 평가 계획으로서 자, 이 어떤 농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뭔가 우리가 이 어떤 이 뭔가의 사업을 또는 지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결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가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 보완해서 다시 피드백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평가 계획, 뭐 이러한 어떤 계획의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농촌 지도 과정에 있어서 농촌 지도 계획을 갖다가 자, 실태를 파악하고 계획, 과제 계획, 자, 실천 계획, 평가 계획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요것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농촌 지도의 계획 과정을 자, 설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자, 92페이지에 보니까 자, 농촌 지도 계획 과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획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농촌 지도 계획을요. 자, 지도 계획 위원회가 자, 세우고 있거든요. 그죠? 지도 자, 계획 위원회가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계획 위원회에서 농촌 이러한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자, 지도계획위원회를 조직하고요. 자, 운영하고요. 자, 이런 어떤 처한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농촌 지도계획은 첫째, 장기 지도계획입니다. 자, 장기 지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립. 장기 지도계획이니까요. 장기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자, 수립을 했으니까, 이제, 장기, 지도, 자, 이러한, 수립하고 나서, 자,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 작성. 자, 계획서 작성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러한 장기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자, 연간 활동 계획. 자, 이 연간 활동 계획이죠? 자, 연간, 활동, 자, 계획. 자, 요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 연간 활동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는데, 요것을 실행 계획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실행 계획을 자, 수립한다. 이렇게도 자, 표현합니다. 연간 활동 계획을. 그러면 이제 지도 활동에 통한 계획의 실천, 그죠? 지도 활동을 통한 자, 그다음에 계획의 자, 실천 과정이 자,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의 평가, 자, 실적 발표, 계획의 수정, 그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이런 과정이 쭉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실적을 자, 평가하게 되고요. 자, 평가하고 났으니까 자, 발표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하여 평가, 발표, 자, 수정을 통한 피드백 과정으로 자, 진행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러한 세분화했을 때, 농촌 계획을 지도계획위원회가 자, 계획하고 있는 거구나. 자, 첫 번째가 장기 계획이 나오는 거구나. 그죠? 장기 계획. 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성하고, 이 장기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연간 활동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실행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죠. 이제 지도 활동을 통한 지도 계획 실천에서 실적을 평가하고 발표하고 수정하고 자, 이러한 피드백 과정.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교재가 농촌 지도 계획의 성격에 대하여 블랙이라는 학자가 이러한 성격 세 가지를 갖고 있다. 자, 또 기타 성격도 있다. 뭐 이래가지고요.
농촌 지도계획의 자, 성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좀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농촌 지도계획의 자, 성격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농촌 지도계획의 성격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자 종합성 자 이런 표현법이 나오죠. 종합성 이 종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촌 지도계획이요 일정한 이 경우에 있어서 사회적 이러한 정신적 뭐 이런 개발 물질적 개발만이 아니라 물질 자 그리고 정신 자 사회 개발을 포함하는 계획이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종합성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다. 자 이런 얘기죠. 두 번째가 일반성. 자 요거 일반성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성. 자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전반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농촌 지도 계획은 농촌 전반에 의도의 전반에 있어서 자 의도 표시에 불과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죠? 개별적 전반적인 것이지 개별적 자, 구체적 자, 이러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확약이나 규칙이 아니라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확약 또는 규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더 나은 상태로 접근하기 위한 전반적인 의도다. 전반적인 거다. 일반성이라는 것이 전반적, 그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전반적 의도에 자, 해당하는 것이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확약, 규칙이 아니다. 농촌지도 계획은 구체적 확약 계획이다. 이렇게 자, 말하면 틀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촌 지도 계획은 자 단기의 계획이 아닙니다. 장기의 계획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장기성 10년이나 5년이나 5년 또는 10년 길게는 자 이 경우에 50년 이러한 장기의 계획이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 자 되겠습니다. 자, 기타적인 측면에서의 성격도,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기타 성격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자, 바람직하죠. 이러한 이 농촌 지도 계획은 첫 번째, 주민이 참여해야 되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가 없고요. 계획이 장기적으로 올바르게 실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애정이 있는 것이고요. 당연한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농촌 지도 계획에는요, 농촌 주민을 참여시켜서 농촌 지도 요원이나 관계기관 대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자, 연관성이라는 표현법이 나오고 있죠. 연관성. 이러한 농촌 지도 계획이, 자, 각 단계별로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각 사업 주체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 여러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지역 내 관계기관 사업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그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단체들이 또 수립하는 계획, 이렇게 진행하는 계획, 이런 사업들과 연관성을 가져야, 자, 이렇게, 이 어떤 농촌 지도 계획이 올바르게, 자, 수립될 것이고, 올바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어떤 표현법이 되는 거죠. 자, 연속성이다. 연속성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연속성은 장기 계획으로, 자, 연속이 되어야, 자,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표현법이, 자, 되겠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조금 하다 그만두고 또 다시 시행하다 그만두고 이것은 계획 자체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가 계절성. 자, 이 계절성이라는 표현법은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농민들이 좀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자, 계획 수립하고 진행하고, 뭐, 농민들이 가장 바쁜, 농번기에 이런 계획을 진행하겠다. 그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측면으로 자, 보시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니까 자, 한 장 넘어가셔서 자, 도표도 나오고 있고요. 자, 농촌 지도계획 방식의 발달이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 자, 지도 계획의 자, 이러한 계획의 방식 발달. 방식의 발달. 자, 이런 어떤 용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 보면 이러한 수립 방식은 시대적으로 이제 농촌 지도 계획에 이제 변모를 해왔다. 이런 얘기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농촌 지도 계획은, 그 시대 상황과 농촌의 지역 상황, 시대가 국제화 시대에서 워낙 시시각각 변하고 있죠. 그럼 농촌의 또 농촌의 발전 사항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획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수립 방식은 당연히 변모하게 됐는데, 자, 켈시와 허니, 자, 요 켈시와 허니 이런 학자들이 켈시, 자, 허니라는 학자들이 과연 농촌 지도계획이 농촌 지도사를 자,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주체 중심, 농촌 지도사가 주체가 되어서 자,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계획을 끌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농촌 사회가 발전되어서 자, 작목 변화도 심하니까, 자, 농민들 위주로, 자, 아니면은 뭐 농촌 지도사 농민들이 서로 협업하여 끌어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이 경우에 또 다른 방법이 또 필요한 것인지, 자, 이것을 가지고 주체 중심, 자, 여기서 주체 중심은 농민이 중심이 아니라 농촌 지도사, 자, 그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영농 구조가 영농의 구조가 단순하고요, 단순, 그죠? 영농 구조가 단순하고, 자, 소득이 생산에만 의존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소득을 생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 단순합니다, 계획이. 그래서 농촌 지도사들이, 문제 파악도 단순하겠죠. 농촌 지도자들이 일방적으로 농촌 계획을 수립해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주체 중심은 농촌 지도자 이런 분들의 중심으로 이런 주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중심으로 자, 일방적 계획이었다. 일방적 수립 계획이고 진행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자, 이제 객체 중심, 자, 사업 전략, 그죠? 객체 중심의 사업 전략, 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 계획, 자, 사회가 시시각각 변하고, 자, 거기에 따라서 농촌의 작물도 자, 대단히 변하고, 그죠? 지역에 따라 다양해지고요. 자, 그럼으로써 이제는 농촌 지도사, 자, 농촌 지도사의 일방적 계획 수립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농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서로 간의 협동과 협업으로 자, 끌어나가고자 하는 것을 객체 중심 사업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요 객체 중심 사업 계획도 또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죠. 농민들이 이제 협업하고 또 주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식에 또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워낙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농촌도 이제는 생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통적 측면도 유통의 기법이나 마인드,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컴퓨터의 전산망을 잘 이용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 대하여 그 한계점이 도달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사실 중심 사업 계획이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 중심 자, 사업 계획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 중심 사업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자, 농촌이 존재하는데 이제 시대가 하도 변하니까 농촌에서 발생하는 외적 사실 그리고 농업 외적 사실도 자, 조사 분석해서 그죠? 농촌 외 그죠? 농촌 외 자, 그리고 농업 외 사실도 조사 자, 분석해서 이것까지 함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자,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중심 사업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여기는 뭐 농촌 지도사라든가 농민 대표라든가 뭐 관계기관 대표 전문가 함께 자, 이제는 사업을 계획하는 방식 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농촌 지도 계획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 보니까 중요하게 출제가 자, 되고 있는데요. 자, 농촌 지도 계획의 원리, 지도 계획의 원리. 자, 이런 계획의 원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농촌 지도 계획의 원리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농촌 지도 계획을 수립할 때 자, 이러한 어떤 신념, 전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기초로 자, 지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농촌 지도 계획의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수립했을 때 그건 좀 편법으로 흐를 수가 있고 결과론으로 성공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농촌 지도 계획 원리로서 자, 첫 번째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농촌 지역사회의 실정에 기초를 둬야 된다. 농촌 지도 이러한 지역 사회의 실정을 자, 반영해야 되고요. 실정에 기초를 두고 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라고 할지라도요. 자, 그 실정에 맞지 않는 계획은 공연물이 되고 말죠. 농민들이 참여할 수도 없고요. 호응을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 지도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지역에 자, 기후나 교통이나 인구수, 경지 면적, 재배 면적, 주민의 교육 수준, 자, 주민의 수건 사항, 주민의 경제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 기초로 해서 자, 세워야 할 것이다. 자, 그런 어떤 측면의 문제죠. 그러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계획이요. 자,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상향식 계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상향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하부 기관이 계획을 수립해서 자, 상부에 올리는 그런 거죠. 상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하향식 계획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상향식 계획이어야 된다. 자, 그런 어떤 표현법이 자,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이러한 농촌 지도 계획은 농촌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자, 농촌 주민의 참여, 그죠?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자,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이건 굉장히 곤란하죠. 농촌 주민이 너무 많다면 최소한 대표자라도 참여시켜야 된다. 대표자 참여라도 이것은 최소한의 참여가 될 것이죠. 최소한의 참여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의 원리에서 자, 세 번째,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농촌 지도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자료,
충분한 자료,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설명, 그죠? 설명. 자, 요게 이제 있어야 농민들을 납득을 시킬 수가 있고, 자, 그래야, 이 경우에 참여를 또,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어떤 측면들의 자, 문제가 자,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어진 자료의 한계 내에서 계획해야 된다. 자, 주어진 자료의 한계 내. 이건 좀 이중의 칼날, 양날의 칼 정도 되겠죠.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주어진 자료의 한계 내에서 자 너무 소극적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천 진행하기도 자 이것도 좀 곤란한 측면도 좀 있을 겁니다. 자, 주어진 자료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한 가장 적극적 측면으로 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겠죠. 자, 주어진 자료의 한계 내에서라는 자 이 말은 지역사회에서 가동할 수 있는 인력자원, 물적자원을 감안해라. 뭐 이런 어떤 표현법이죠. 자, 주어진 자, 인적, 물적 자원을 감안하라. 자, 이런 어떤 표현법이 됩니다. 주어진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감안하지 않은 계획이다. 뭐 계획이 목적 달성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계획이 올바르게 자 진행될 리도 없겠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뭐 너무 자, 소극적으로 해서는 좀 곤란한 측면도 사실은 좀 있을 겁니다. 자,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라. 뭐 그렇죠. 자, 관계 기관과의 협조.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그 자체가요, 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거죠. 서로 간에 협조하고 협동하고요. 그래야 올바른 계획이 수립되고, 그래야 그 기관에, 자, 이 경우에, 참여, 그죠? 협조, 이런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동했을 때 올바른 자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뭐 그것은 우리가 좀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소외계층이죠. 자, 영세민과 자 그리고 노약자 보호, 노약자 보호에도 자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뭐 소외계층을 등한시한 계획은 언젠가 자 소외계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요, 그죠? 자, 그 비판에 또 동조하시는 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사회는 대부분 없는 분들이니까요, 그죠? 많은 가정분들의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참여가 결여되게 될 것이고요. 올바른 계획의 진행이 자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7번 사업계획은 사회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돼야 된다. 뭐 그렇죠. 사업계획은 자, 이 경우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된다. 사회 변화 자, 여기에 자, 반영을 해야 되죠. 수정하고 자, 보완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야 되겠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굳이 많은 시시각각의 시대의 변화가 자, 국제화 시대에서 다분히 존재하죠. 그런데 사회가 변화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원래의 사업계획만 고집하게 되면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목적 달성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때그때마다 수정 보완하는 탄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변화된 정세,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진행하는 이런 탄력적인 어떤 마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요,
이 경우에 원래 계획이 반드시 옳다라고 평가할 수도 없고요. 상황이 변했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 대응을 못한다면 그 계획은 또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농촌 지도 계획이 장기적 계획이니까요. 사업 계획이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 이렇게 탄력적인 시각, 대응,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어떤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상황적 변화가 수반될 경향이 많은 것이고요. 장기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 보완적 시각. 자, 8번째, 농촌 지도사는 변화 촉진자로서 자, 지역사회 관습과 문화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농촌 지도사가요, 그죠? 자, 농촌 지도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농민의 태도 변화죠. 태도 변화. 그죠? 여러 가지의 지도를 통해서 정보의 제공과 농민들의 그 태도 변화. 그죠? 적극적이고, 자, 변화, 수용적인 태도 변화. 이게 이제 가장 농촌 지도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농촌 지도사는 자,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자여야 된다. 변화, 촉진자죠, 촉진자. 변화, 촉진자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 지도사는 변화 촉진자인데요. 자, 그 변화 촉진자가 일방적이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농촌 지도사는요, 그 지역의 관습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 관습을 무시하고, 그 풍토를 무시하고, 계획이, 올바른 계획이 될 수도 없고, 그 지도가 또 올바른 지도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관습을 존중하고, 풍토를 존중해서 변화를 촉진하는 촉진자이어야 할 것이다. 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자,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변화 촉진자다. 우리 교재가 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 과정에 자, 이러한 관습, 자, 문화의 차이, 굉장히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습과 문화. 그것을 무시하면 거센 반발이 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9번째, 현재의 계획은 과거의 계획과 동시에 앞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런 어떤 측면을 또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계획이 연속선상에서 농촌 지도 계획이 자, 연속선을 가져야 되고요. 그죠? 연속선. 자, 과거의 계획과 자, 그리고 현재 계획, 자, 그리고 미래 계획이 서로 연관성을 가져야 되겠죠. 자, 연관성을 가져야 이 경우에 올바른 계획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어떤 측면이죠. 시대 변화를 잘 반영하지만 그 기본 어떤 규칙, 기본의 원리, 이것은 유지해야 된다. 그것까지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어떤 측면으로 자, 보시면 자, 되겠고요. 이러한 농촌 지도 계획은 또요, 국가도 시군 읍면적 단위의 자, 일관성 유지, 그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국가의 어떤 시책하고 그러한 지역의 어떤 시책, 그 계획하고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일관성 유지.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강 우리가 농촌 지도 계획의 자, 이론적으로 자, 들어와서요. 자, 농촌 지도 계획에 이러한 어떤 방향적 측면에서 자, 파악했더니 자, 실태 파악, 계획 수립, 실천 평가 이런 어떤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과제 계획은 무엇이냐? 목적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가장 핵심되는 계획이다. 자, 이 경우에 관계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자, 설정. 자, 목표의 설정이죠. 그죠? 자, 실천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천 계획은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 실행 계획이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과제 계획, 실천 계획, 평가 기획. 자, 이런 순서.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농촌 지도 계획을 좀 더 세분화해서 자, 굳이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지도계획위원회가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지도계획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장기 계획이거든요. 장기 지도계획을 수립하고요. 자,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제는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연간 활동 수립 계획을 실행 계획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지도 활동은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평가하고 발표해서 수정하는 피드백 과정을 환류라고 하죠. 과정을 거쳐 나가게 될 것이고요. 자, 이러한 농촌 지도 계획의 성격적 측면에서요. 자, 종합성,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종합성 반영 계획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일반성은요, 개별적, 구체적 확약이나 규칙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전반적인 의도에 불과한 것이다. 장기적 계획이죠. 그죠? 단기적 계획이 아닌 것이다. 자, 이런 얘기죠. 기타 성격적 측면도 있는데, 주민을 참여해야 되고, 연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고, 자, 농민들이 가장 바쁜 이런 농분기,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될 것이다. 계절성. 자, 그렇죠. 자, 농촌 지도 계획의 방식의 발달 측면에서, 켈시와, 자, 허씨, 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주체 중심, 자, 객체 중심, 자, 사실 중심인데, 이 주체는 농촌 지도사, 자, 주체 중심이죠. 그러니까, 영농 구조가 단순하고 소득이 생산이란 의존했을 때, 생산만 포인트를 두었을 때 단순하니까 농촌 지도사 일방적 계획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발전하면서 객체 중심 사업 계획이 되는데요. 농민들의 참여를 농민들의 객체, 농민들을 자, 이 경우에 또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해서 그 각 기관과 협조하여 세우는 계획. 자, 이런 거고요. 너무나 또 시대 사회가 시시각각 변하게 되니까 사실 중심 사업 계획인데요. 자, 이 경우에 우리나라의 지도 계획도 사실은 사실 중심 사업 계획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고, 자, 그래야 될 것입니다. 농촌 지도 계획의 원리, 중요하죠. 자, 농촌 지역 사회의 실정을 반영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계획이 상향식 계획이어야 된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농촌 주민을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이고, 자, 대표자라도 참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참여가 될 것이다.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가지고, 자,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된다. 주어진 자료 한개 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주어진 인적이나 물적 자원에 자, 감안한 계획이어야 된다. 자, 그런 어떤 측면이고요. 관계기관, 자, 협조를, 자, 받아내는 계획.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계획. 자, 영세민이나 노약자, 소외계층을 자, 배려하는 계획. 그죠? 이러한 사업 계획은 사회 변화를 자, 수용해서 수정 보완하는 계획이어야 된다. 그럴지라도 장기 계획이니까 이제 그럴지라도 자, 농촌 지도사는 또 변화 촉진자죠. 자, 지역 관습을 존중하면서 변화를 촉진하는 자야 될 것이고요. 농촌 지도 계획의 연속선사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자,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강에서는요, 농촌 지도 계획의 절차를 가지고 자,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